자신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입힌 장면을 목격한 한 젊은 엄마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는 처제의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작고 연약한 자기 딸은 구석에서 잊혀진 채 마른 빵 한 조각으로 만족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참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월하다는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청구서는 여기 있습니다. 567루블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냐는 예에 바르고 참을성 있는 여성이었으며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분노를 삼키는 것을 선호하는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3살 된 어린 마샤를 시어머니 집에 남겨두고 갔을 때 그녀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늦게까지 일하시고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이제 겨우 3시예요. 그는 몸을 숙여 리우드밀라 블라디미로브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설명했고 소녀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백팩에 쿠키와 사과, 주스를 줬어요. 배고프면? 시어머니는 손녀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견디기 힘든 부담인 듯 입술을 오므렸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엄마들이 어린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나도 계획이 있어요. 그는 투덜거리며 마샤를 아파트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냐는 사촌인 옥사나와 시누이의 딸인 앨리스의 방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사나는 남편의 온 가족에게 어린 공주처럼 대접받으며 지나치게 버릇없는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조금만요. 내 딸아, 아냐가 소녀의 머리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할머니 말씀을 따르세요. 마샤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토끼 인형을 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오래 진행됐다. 매 순간마다 아니어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몸에서 풀려나 차로 달려갔지만 혼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40분간의 여정은 고문으로 변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대안이 없을 때까지 스페어 키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발견한 것은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주방에서는 웃음소리와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숟가락만 더 주세요. 내 사랑. 시어머니는 아냐가 딸을 향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들어가자 사진은 그 모든 잔인함을 드러냈습니다. 시누이의 딸인 옥사나는 우아 한 잔에서 직접 빨간 캐비어 한 숟가락을 먹었고 버터와 기타 스낵을 곁들인 흰 빵이 테이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마샤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검은 빵 한 덩어리를 들고 눈을 내리깔고 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사임일 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냐가 자제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는 적발이라도 된 듯 깜짝 놀라 돌아섰다. 아, 아직 돌아오셨나요? 우리는 단지 간식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옥사나는 학교에서 배가 고파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 딸은 어쩌지? 아냐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 사람도 배고픈 게 틀림없어 대답은 아무런 후회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 먹이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배낭에 음식이 있었어요. 아냐는 소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쿠키, 2번째 사과, 주스 등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마샤의 남은 음식은 어디에 있나요? 그가 물었고 옥사나는 캐비아로 얼룩진 입술을 핥으며 웃었다. 아, 너무 맛있었어요. 빨리 끝났어요. 아니어의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내 딸의 음식을 그 사람이 가져가도록 허락하셨나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자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마샤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옥사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마샤가 다가와 너무 작아서 상처받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먹고 싶어요. 아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그녀를 안았다. 그는 딸 앞에서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여기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 네. 깜빡할 뻔했어요. 여기 오늘 청구서가 있어요. 아니어는 유물, 120루블. 욕실 사용, 90루블. 전기, 50루블이라는 세부 목록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총 금액은 567루블입니다. 나는 당신 딸이 마신 물까지 세었어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냐는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빈 배낭을 들고 마샤를 안고 떠났다. 야! 누가 돈을 지불할 건데?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맥심에게 청구서를 보내세요. 아냐는 남편, 그 여자의 아들을 가리키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느낀 후에야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딸을 그 괴물들에게 맡길 수 있었나요? 이전에는 그토록 사랑이 부족했다는 징후를 어떻게 보지 못했습니까? 저녁에 맥심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단 하나의 세부사항도 생략하지 않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감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을 넘었습니다라고 그는 마침내 말했다. 말하다, 아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맥심, 당신은 5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 딸이 그 자리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논쟁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냐가 그렇게 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리우드밀라 블라디미로브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했습니다.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맥심, 마샤의 청구서는 언제 지불할 건가요? 그런데 왜 더 이상 여기에 오지 않으세요? 손녀를 위해 과자를 샀어요. 이어진 침묵은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엄마, 저는 이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샤는 당신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했으니. 그리고 당신은 마샤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맥심은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손녀. 내 딸, 다른 아이가 캐비어를 먹는 동안 당신은 내 것을 구석에 두고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남겼습니다. 그 가족이 당신인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라이우드 밀러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중단될 때까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절박하게 떨리는 듯 들렸다. 맥심, 전기가 끊겼어요. 석 달 전에 요금을 지불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모든 말을 들은 아냐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다. 당신은 빚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는 물었다. 4,930루블입니다. 돈은 모았지만 옥사나의 생일을 맞아 새 태블릿을 사주게 됐고 잊어버렸어요. 맥심은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고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제가 금액을 이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날 맥심이 일하고 매셔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니어는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전력회사로 가서 시어머니의 청구서를 손에 들고 심심하게 맥심에게서 가져왔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지불 내역을 달라고 요청했다. 30분 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심을 입증하는 문서를 들고 떠났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아냐는 남편 앞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놓았습니다. 있잖아, 난 내 엄마가 보낸 말도 안 되는 청구서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반대 제안을 하기로 결정했어. 맥심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녀는 폴더를 열었고 스프레드시트와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그녀와 같은 할머니를 갖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 있습니다. 마샤는 울면서 그곳을 떠날 때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무언가를 고쳐야 할 때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의 손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냐는 극적으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게 567루블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폴더를 열어보세요. 아냐가 인쇄된 종이 위에 손가락을 외과적 정밀하게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제목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류드밀라 블라디미로브나 코르슈노바의 빚 계산에 맥심은 떨면서 손을 뻗었고 그 항목들은 편결처럼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덕적 피해로 인해 4,930루블. 마샤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할머니가 당신을 데리러 오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당신은 매일 밤 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도난당한 어린 시절에만 루블. 초인종이 울릴 때 또 다른 가혹한 비난이나 옷장에 있는 잊혀진 선물을 두려워하여 숨는 법을 배운 딸의 가치. 냉장고에서 사라진 점심 식사용 350루블 쿠키, 주스, 사과. 아, 어차피 안 먹을 생각이었어. 아냐? 에너가즈비트에서 낭비한 3시간에 대해 1,500루블. 직원은 당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코르슈노바가 또. 휘바류의 경우 800루블. 합계 17,880루블. 맥심은 3개 삼켰다. 그게 뭐죠? 그게 내 사랑 라니어가 찰칵 소리로 폴더를 닫았는데 청구서입니다. 나는 또한 수학을 할 줄 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에너가즈비트를 통과했습니다. 맥심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지금 무슨 말을 듣게 될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짖었다는 것, 그녀의 연금은 32,000에 내가 매달 보내는 15,000을 더한 것입니다.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어는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두드렸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당신이 커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맥심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그녀를 어둠 속에 남겨둔다고? 나는 이미 지불했습니다. 아냐는 차갑게 웃었다. 빛은 내일 다시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는 폭발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도록. 아냐의 눈은 확고부동하게 빛났다. 매 순간 모든 그림자를 세며 칠흑 같은 밤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기적처럼 불이 켜지면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행운인지 신성인지 아니면 그녀가 ATM처럼 대했던 아들인지 결정하게 해주세요. 잠시 멈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맥심. 바로 우리 딸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심연이었다. 맥심이 고장날 때까지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다음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리우드밀라 블라디미로브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깨졌다. 맥심 컷. 그들은 불을 켰습니다. 너.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어주는 아냐를 바라보았다. 응, 엄마. 나는 지불했다. 신호.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맥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하실 겁니다. 마샤를 위해. 그리고 아냐에게도. 라인의 얼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나요? 내가 말하는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지금 사과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다시 시작하건. 아니면 제가 수도 꼭지를 끄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영원히. 선택. 일주일 후 라이우드 밀러 빌레이더 미러프너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피 코트도 입지 않고 호박 목걸이도 없이 그녀는 감동글 주기 위해 항상 착용했습니다.
그의 팔에는 골판지 상자가 있고 그의 눈은 아래로 내려져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리우드밀라 블라디미로브나 아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배가 뒤집혔습니다. 는 바닥이 열릴 듯 복도에서 머뭇거렸다. 내가 케이크를 가져왔어. 그는 꾸벅꾸벅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샤를 위한 것입니다. 소녀는 문에 매달린 채 방에서 엿보았다. 매션서 라이우드밀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를 용서하세요. 나는 틀렸다. 마샤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앉지 않으실 건가요?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아니 라이우드밀러 빌레이더 미러프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나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과 은밀한 시선의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우드밀러는 떠나려고 일어나서 아니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항상 코팩을 모두 세웠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이 스카프를 비틀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절약했습니다. 맥심커 당신을 제외하고. 나도 알아, 다냐는 시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라이우드밀러가 끼어들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구서를 봤어요. 맥심이 보여줬어요. 맞아요. 아냐는 눈썹을 치켜떴다. 전기세를 낸 사람이 바로 나인 걸 알고 있었나요? 나는 의심했다. 쓰라린 미소. 당신은 거짓말하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맥심. 잠시 멈춤. 감사해요. 그는 나에게 영원히 문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5년 후 집에서는 계피 냄새와 웃음 냄새가 났습니다. 마샤와 그녀의 사촌 옥사나 현재 15세는 부엌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고 꽃무늬 앞치마를 입은 류드밀라 블라디미로브나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비결은 버터의 온도에 있어요. 데트키. 맘치카. 마샤는 뺨에 밀가루를 바르고 아냐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그 쿠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족 요리법 라이우드밀러는 아니어를 만났을 때 촉촉한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할 시간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한때 버릇없는 아이였지만 이제는 조심성 있는 젊은 여성이 된 옥사나가 의자를 끌었습니다. 아냐 이모님,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반죽에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어는 라이우드밀러의 시선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도전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상처받았습니다. 기쁨으로 그녀는 반죽 한 조각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거 알아요, 마샤? 언젠가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가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이 있나요? 그 소녀는 진지하게 물었다. 정확히 아냐는 미소를 지었고 리우드밀라 블라디미로브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 즉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끝나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오래된 앨범을 넘기면서 라이우드밀러는 아니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재산을 절약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당신에게 청구할 수도 있었던 청구서 사악한 미소. 지난 몇 년 동안. 하지만 그 대신에 그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쿠키 냄새, 히터에서 나오지 않는 열기. 더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 안에서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매 순간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567루블의 청구서로 시작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폴더는 여전히 옷장에 있었습니다. 원한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구불구불한 길이라도 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증거로 말입니다.